안녕하세요, 분홍비입니다. 오늘은 저의 모낭염 추천템 영상과 스킨케어 추천템 영상을 보시고 DM과 댓글로 클렌징법과 클렌징 제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저는 악건성의 민감성 피부이고요. 여기 코 주변이랑 인중 주변에 모낭염을 앓고 있는 피부입니다. 피부염을 앓기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돼가는데요.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괜찮아졌고 피부에 대한 고민과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부 관련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낭염 추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여기 위에 링크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모낭염이랑 피부 관련 컨텐츠가 많이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재생 목록에 모낭염이랑 피부 추천 그런 영상들을 따로 묶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관련 영상들도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꼭꼭 담아서 그 영상 열심히 올릴 테니까요. 피부 고민 같이 꼭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클렌징 제품 소개하기에 앞서서 클렌징하는 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세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모낭염을 앓고 나서 추가된 방법도 있고 원래부터 하고 있던 습관들도 있기 때문에 꼭 민감 피부가 아니더라도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건강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진짜 민감 피부가 되고 민감 피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특별한 세안법이 아니라 나쁜 습관부터 걷어내면 피부가 민감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어느 순간 피부가 한층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세안 습관 첫 번째는요. 이중 세안하지 않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연습 중이고 제일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클렌징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2차 세안, 3차 세안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피부를 더욱더 민감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부에 노폐물이 쌓여서 민감해지는 것보다 피부를 너무 열심히 씻어가지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먼저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클렌징 오일, 밀크, 워터 이런 걸로 1차적으로 닦아낸 다음에 마무리로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실 텐데요. 그 과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게 덜 씻겨진 느낌 같고 정말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서 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닦아내봤는데 토너에 묻어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1차 클렌징을 할 때 꼼꼼하게 잘 씻어내면 노폐물이 남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징 제품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지성 피부라고 해서 2차, 3차 세안까지 할 필요는 없고 민감 피부라면 더더욱 1차 세안에서 멈춰주셔야 하고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안만 했을 때도 잔여감이 남지 않은 그런 오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버려야 할 습관은 각질 제거하지 않기인데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피부염을 갖고 계시다면 각질 제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클렌징 하는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각질이 있고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닥토를 쓰지 않아요. 닥토 하는 것조차도 피부에 정말 자극이 되는데 따로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토너 패드 있죠.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 패드. 토너 패드도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건강한 피부 말고 좀 민감한 피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민감한 피부가 아니시더라도 그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 패드로 매일매일 닦게 되면은 그 잠깐 동안은 각질이 제거되고 엄청 매끈해진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장기화되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피부가 또 민감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제품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낭염이나 민감 피부에도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정말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고 피부가 정말 전체적으로 빨갛고 각질 같은 게 막 쌓여있는 정말 극심한 단계. 물로만 세안해도 정말 아픈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저 또한 그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극심한 피부,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된 피부가 있다면 저는 지금 중간과 안정된 피부 그 사이에 있는 피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 습관, 클렌징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모낭염이 정말 극심할 때는 이렇게 막 각질이 진짜로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각질이 올라오면 피부 표현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걸 진짜로 용납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모낭염을 앓고 나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더더욱 악화가 되고요. 그 지저분하고 각질 올라온 거를 뜯지 않고 진정시키고 잠재워주는 그 몇 개월의 그 인고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피부가 물만 닿아도 아플 때는 정말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 정말 아기 다루듯이 해줘야 하거든요. 그 시간을 버티고 나면은 어느 순간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그런 시기에는 화장도 하지 않고 뭐 비비크림, 선크림 이런 것도 하나도 바르지 않았고요. 그때는 정말 물로만 세안하고 정말 가볍고 마일드한 폼으로만 세안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각질이 올라왔다고 절대 뜯거나 각질 제거하시거나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얼굴 각질 제거도 계속 하지 않으니까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안 하면 막 피부에 각질이 들뜨고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낭염을 겪는 1년 동안 각질 제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욕구를 못 참고 각질 제거를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근데 그럴 때마다 피부가 너무 따갑고 건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건성 피부이고 겨울이면 정말 각질이 들뜨고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코 주변 이런 데는 조금 뭔가 건조하고 각질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해줬던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 보습만 꾸준히 잘 해주고 그에 따른 클렌징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불필요한 각질이 탈락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물론 그 안정기까지 가는데 그 피부 상태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정말 잘 견뎌내시면 나중에 정말 안정적인 피부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찬물로 마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세안할 때 이렇게 찬물로 마무리해야 모공이 이렇게 딱 수축해서 모공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번 세안의 마지막 단계는 찬물 패팅 20번 이렇게 해주기 그거를 꼭 지켰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 습관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모낭염이신 분들도 하시면 좋지만 피부가 그냥 보통 피부이신 분들도 하시면 좋은 습관입니다. 조금의 온도 변화에도 피부에는 정말 자극이 되는데 그게 민감 피부라면 더더욱 심하겠죠. 원래 세안을 할 때는 정말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차가운 물로 이렇게 급격하게 마무리를 했다면 그냥 조금 미지근한데 따뜻한 정도에서 조금 미지근한데 차가운 정도?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끝내시면 돼요. 피부가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없게 세안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찬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피부가 빨갛게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정말 건강한 피부면 뭐 그렇게 해도 빨갛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민감하신 피부는 얼굴이 울긋불긋 빨개져 있을 거예요. 그게 피부가 자극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피부는 환절기가 되면은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온도 변화 때문에 갑자기 뾰루지가 올라온다던가 갑자기 안 쌓이던 각질이 막
올라온다든지 그런 환절기 온도 변화에는 피부가 자극받는다는 거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온도 변화 같은 자극을 매일매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정말 자극을 많이 받겠죠? 민감 피부시라면 찬물로 마무리하는 세안은 오늘부터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아침에 세안제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하기인데요. 이 방법도 제가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는 누가 아침에 세안제를 쓰라고 해도 절대로 세안제를 못 쓸 정도로 몸에 배인 습관인데요. 이 방법은 피부염이나 모낭염, 민감 피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피부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건성 피부시라면 더더욱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처음에는 아침에 어떻게 물세안만 하지? 하고 찝찝하실 수 있는데 적응이 되면 오히려 더 피부가 편안하고 건조함도 개선되고 정말 좋다는 거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유분이 진짜 폭발하고 정말 아침에 물세안만으론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볍고 순한 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T존 부위만 가볍게 세안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물로 세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뽀득뽀득한 세안제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민감 피부가 되기 전에 건성 피부일 때도 뽀득뽀득한 마무리의 세안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세안제를 선호했거든요. 뽀득뽀득하게 마무리돼야 씻은 것 같고 특유의 그런 마무리감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뽀득뽀득하게 마무리된다는 거는 피부에 유분, 수분 이런 거를 그냥 싹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어느 정도 유분과 수분이 남아있어야 피부 장벽도 강화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걸 싹 다 가지고 가버리면 점점 더 민감한 피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 피부라면 기억하셔야 하는 습관이고 내 피부가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습관을 10년, 20년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민감해지는 그런 피부가 되실지도 몰라요. 민감 피부이고 피부염이 있는 그런 피부시라면 약산성 클렌저를 정말 추천드리고 그 외의 피부라면 약산성 클렌저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세정력의 세안제를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어느 날은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딥클렌징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마일드한 그런 세안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지라든지 이런 각질 같은 그런 걸 탈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차적인 다른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피부 민감도에 따라 그리고 화장 유무에 따라서 클렌저의 세정력을 정하고 마무리감은 뽀득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는 하지 말아야 할 습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클렌징 습관이었고요. 저처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민감 피부시라면 세안을 할 때 최대한 자극하지 않게 정말 아기 피부 다루듯이 그렇게 꼭 세안을 해주시고요. 저는 클렌징 단계에서 자극이 제일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피부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예쁘고 건강한 피부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피부의 나쁜 습관은 하루빨리 버려버리도록 해요. 이제 저의 클렌징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소개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품을 써서 모낭염이 쏙 들어가고 정말 효과를 봤다 이런 제품이 아니고 꾸준히 아까 알려드린 그 세안법을 지키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자극이 없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뛰드하우스 순정 약산성 6.5 휩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민감한 피부를 갖기 전부터 쭉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몇 통을 비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제품인데 거의 한 10통 정도 가까이 비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써본 약산성 클렌저랑 폼 클렌징 전부 통틀어서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순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정말 극심하게 각질 일어나고 정말 빨갛고
물만 닿아도 정말 아픈 피부였을 때 그때도 사용했던 클렌저가 이거 에뛰드 하우스 폼 클렌저거든요.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해주냐면요.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그럴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집에만 있거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피부다 했을 때 이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다른 클렌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요거였어요. 이거만큼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었던 그런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품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뭐 버블망이라든지 거품을 따로 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약산성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제품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거품 자체가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정말 순한 데일리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 비오텀 클렌징 밀크인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욕실에 두고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촬영 전날에 올리브영에 가서 사왔어요. 저는 어차피 이게 잘 맞아서 대용량을 지금 2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민감 피부는 정말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용량도 있으니까 꼭 작은 거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큰 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아까 클렌저도 그렇고 이 제품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순한 걸로는 정말 좀 믿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은 거 있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게 된 거는 모낭염을 앓고 나서 피부에 좀 자극이 적은 클렌저를 찾다가 알게 된 제품이거든요. 유청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향이 좀 우유랑 요거트? 그 살짝 중간 단계의 그런 냄새가 나요. 세수할 때 뭔가 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향기가 괜찮다고 느껴졌거든요. 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순한데 메이크업도 잘 지워져서 민감 피부한테는 이미 정말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선크림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한 정도 그때 이거를 사용해줍니다. 아이 메이크업이나 포인트 메이크업은 무조건 립앤아이 리무버로 따로 지워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클렌징 밀크나 오일을 사용해주는데요. 블러셔라든지 뭐 약한 베이스 메이크업 정도는 이걸로 충분히 지워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요. 가벼운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고 순한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들,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하기에는 뭔가 기름이 끼는 것 같아서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민감 피부부터 모든 피부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니까 혹시 클렌징 밀크 찾으시는 분들 이 제품도 진짜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요.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오일 이 제품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두 제품은 거의 메이크업 할 때는 클렌징 밀크를 계속 사용을 해주고 데일리로는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요. 그럼 이 제품은 언제 사용을 해주냐면 아까 제가 각질 제거는 정말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클렌징 오일이 각질 제거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블랙헤드라든지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각질들을 자극되지 않게 탈락시킬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각질이 많이 좀 쌓인 것 같다, 관리해줘야겠다 싶을 때만 소량씩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건강한 피부고 메이크업을 만약에 매일매일 하신다면 굉장히 순하고 괜찮은 제품이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제품은 제가 테스터를 해봤을 때는 아이라이너, 뭐 아이브로우, 립까지 다 지워지고 계속해서 문지르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까지 어느 정도 지워지는 그런 세정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같은 거는 꼭 립앤아이 리무버로 꼭 지워주시고 이걸로 계속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세정을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우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막 정말 메이크업을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부가 민감해졌는데도 막 그거를 계속 막 컨실러로 덮고 막 화장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화장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화장품 사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순한 제품이라고 해도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는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피부가 정말 민감해지신 상태라면 어느 정도 한 몇 달 정도라도 메이크업을 완전히 쉬어주신 다음에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들면 그때부터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제품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어느 정도 꼭꼭 참아야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부가 하루라도 더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플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만의 화장대라는 어플이에요. 어떤 어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사진을 찍어서 유통기한 같은 거를 표시할 수 있고 화장품이 어플에 등록이 되면요. 내 피부랑 궁합이 어떤지 봐주고 이 화장품의 전체적인 특징과 이 화장품과 비슷한 제품, 또 같이 쓰면 좋은 제품들 그런 것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저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기초 제품에는 꼭 유통기한을 기입해 놓는데요.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게 언제 개봉하고 언제까지 다 써야 하는지 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느 순간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가 괜찮아졌다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욕실에 쓰는 이런 클렌징 제품에는 제가 유통기한을 적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욕실에는 계속해서 습기가 차있고 물이 묻고 뭐 하기 때문에 지워지거나 물때가 끼어서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어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달력에 따로 기입해 놓기도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걸 잃어버리기도 해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플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어플은 제가 광고로 받은 어플이긴 한데 사용해보고 굉장히 장점이 많아서 클렌징 영상이랑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품을 촬영을 하고 사용 중, 미리 구매, 사용 완료, 사용 중단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유통기한 선택을 최대 24개월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만족도, 뭐 잘 쓰고 있다든지 아직 잘 모르겠다든지 구매 사유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 대기라는 목록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몇 시간 뒤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 하나 등록하는데 200포인트를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벌써 4,600원이나 모은 거예요. 화장품을 찍어서 등록하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로 또 바로바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을 선택해서 교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12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이달의 레드를 뽑는 이벤트예요. 이달의 레드립 후보들 중에 투표를 하면 되고 저도 한번 참여해 볼게요. 참여 버튼을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저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에 투표했어요. 여기에 이름과 닉네임,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라 제가 빠르게 입력해보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회원가입 이벤트인데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열리고 있어요. 응모기간은 12월 9일에서 12월 16일까지고요. 푸짐한 경품들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꿀팁들,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